어렵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선생님이 어떤 형태로 문제를 내는지까지 다 아셔야 되고요. 이번 시험 문제는 누가 내니? A 선생님이 낸다. 그래? 그러면 그 A 선생님 출제 경향에 맞춰서 준비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를 A 선생님, B 선생님이 반반 낸다 하게 되면 1반부터 6반까지 하고 7반부터 12반까지 아이들이 배우는 게 다르고 선생님들이 시험 정보 제공해 주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1반 6반에 있는 아이하고 7반 12반에 있는 아이를 각각 불러가지고 시험 정보를 받으셔야 되고요. 어, 내신 대비만 하더라도 디테일하게 하실 부분이 많아요. 어, 시험 기간이 되게 되면 이번에 시험 문제 출제하는 선생님 교실로 이거 저기 미 어떤 참고서를 보고 있는지 교무실 청소하는 아이한테 그 선생님 책상 앞에 가가지고 어떤 참고서 꽂혀 있는지 보고 오라. 이런 스파이 역할도 좀 시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어, 그리고 뭐 근처에 A, B 고등학교가 있는데 A 고등학교에서 계시던 선생님이 B 고등학교로 갔다. 아, 그러면 B 고등학교 올해부터 시험 문제 어려워진다. 이런 것들을 예측해가지고 설명회 때 쓰셔야 돼요. 그러면 딱 달라 보이거든요. 어려워도 그건 하세요. 학교 시험지 난이도 분석하려고 할 때 기준으로 삼을 만한 학교, 각각의 학교마다의 난이도를 놓고 보셔야죠. 각각의 학교마다의 난이도를. 그래서 일반적인 중학교 3학년 아이들, 그래서 중3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근처 고등학교 문제를 계속 풀리세요. 기출 문제를. 몇 점 나오는지 보고, 어떤 문제를 많이 틀리는지 보고, 일반적으로 문법 유형 문제가 많이 나온다. 어? 또는 이렇게 이 그냥 암기하는 거 말고 서술형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무한 경쟁으로 가지는 말아주세요. 예, 무한 경쟁을 좀 해야죠. 무한 경쟁. 강의 선착순. 네, 생각해 볼게요. 네, 이건 생각해 보겠습니다. 밥그릇 챙기고 살기 힘든데 고교 진학지도 경험이 없는데요. 전국형 자사고 비평준화 지역 명문고의 학생 역량 차이가 큰가요? 네, 차이가 큽니다. 고교 진학을 놓고 중2 학생, 네, 비평준화 지역의 명문고등학교 아이들은요, 어, 진짜 좀 착실하고 공부 잘하고 이런 친구들이라면 전국자 사고는 활동까지 열심히 하는 뭐 이런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이 부분은 놔두고, 자, 중국어가 제2외국어에 속하여 비중도 높지 않고 현재 수능에서도 큰 비중을 받지 못하고 있어 소홀히해요. 진로 진학의 중국어 학원 하시는 원장님인가 봐요. 어, 이 질문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여기서 막 증문즉답 드리는 건 아니에요. 사전에 다 읽고 왔고요.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고 들어왔습니다. 어, 사실 힘드시죠. 제2외국어 학원 하시는 분들. 어, 그래서 중국어나 일본어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이 유학까지 같이 다루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일본 입시, 일본으로 이렇게 가는 일본 입시를 JLP한 학원에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 이 중국 대학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또 가지고 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하실 텐데요. 뭐 중국어 학원 같은 경우에는 어, 특강 프로그램으로 영어나 수학을 같이 매칭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우리 학원이 영어나 수학을 가르치는 학원이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영어 토플을 정기 과정으로 이렇게 좀 깔아두고 그 다음에 수학을 진도 나갈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면은 이렇게 이 파트타임으로만 오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좀 깔아두고 그리고 나서 중국어를 메인으로 가지면서 이 두 개를 매칭을 시키면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국내 입시 말고도 해외고에 대한 부분들도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 중국어 문화권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싱가포르 이런 것도 뭐 중국어 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어 문화권에 있는 어떤 국가들에 대해서 진출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삼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 어, 뭐 오늘 꼭 보니까 뭐 학원 컨설팅 하는 것 같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 중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 이 중국어 문화 어, 우리가 요즘에 중어 중문학과라고 안 하잖아요. 어, 그 다음에 일어 일문학과라고 안 합니다. 그냥 일본 학과라고 하고 중국 학과라고 하고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오히려 그 나라의 이름만 쓰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어문도 배우지만 예전에는 일어 일문이면 일본어로 된 문학책을 보는 거죠. 어, 근데 이제 어, 일본 학과 그러면 일본의 문화 또 있지. 문화, 역사 이런 것도 배우겠지만은 현재의 어떤 일본과 관련된 통상이라든지 국제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배우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면 국제통상이라든지요. 어, 그 다음에 이 정치외교라든지요. 이런 학과로 진출할 아이들. 그 다음에 중국의 선전이라고 있잖아요. 거기가 어, 이 미국, 중국의 실리콘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어떤 부분들을 아이디어를 가져오면 심지어 IT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아이들, 뭐 경영학과, 이런 쪽으로 가려는 아이들에게 좋은 소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비교과 프로그램, 중국어를 기반으로 한 이런 어떤 비교과 프로그램을 학원에다 개설을 하고 우리 학원의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도 좀 먹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도. 왜냐면 이제 저도 예전에 이 이제 성함은 바뀔 수가 없고 중국 분이세요. 중국 분. 근데 외국인으로서 최초의 대한민국 외교관이 되신 분이 계셨거든요. 이분하고 같이 일한 적이 있었어요. 애들 학종 관리를. 이분하고 같이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해줬던 역할이 뭐냐면, 방금 제가 말했던 이런 역할을 해준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이 질문 오신 분이 여기에 안 들어오셨는데, 저 혼자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 자, 본인이 좋은 질문을 했으면, 꼭 들어오세요. 그래서 본인 거 질문 들었으면 그때 나가시는 언제 순서대로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 보통 노출될 때요 글자 수 많은 게 먼저 나와요. 그래서 글자 수 많은 거 글자 수를 많이 쓰시면 질문 노출에 가장 먼저 돼요 저한테. 자 혹시 괜찮으시면 줌 500명 대규모 미팅 아이디를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 따로 연락드리고 싶다고요. 어 그냥 제가 출강하는 학원에서도 이 대형 아이디 받을 수는 있거든요. 어, 근데 부탁하기가 뭐해서 그냥 안 받았어요. 감사한데 이 감사하긴 한데요. 일단 안 받을게요. 다음에 이 운영비 무료 강의를 운영비를 좀 받던지 이영인 대표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할게요. 차라리. 그래서 뭐 이 줌 한 달 결제권이라도 쉽게 말해서
그래서 뭐 운영비 쪽으로 해서 뭐 5천 원을 받든 만 원을 받든 뭐 그렇게 해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뭐 제 돈으로 하든지요. 자, 국제고는 일단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김마틴 원장님. 일단 정말 감사합니다. 자, 국제고는 내신 등급 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의예과를 지원하고 싶어 합니다. 국제반과 국내반 어느 쪽이 유리할지요? 어, 예, 의예과 갈 건데 왜 국제고를 가세요? 처음부터. 어, 일단 국제반 들어갈 수 있으면 국제반 가라고 그러세요. 생기부가 훨씬 좋아요, 국제반 아이가. 의대 내신이요? 어, 일단 국제고 안에서 어, 상위권을 유지를 해야죠. 국제고가 어디 국제고인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2초반 정도가 그 학교의 최상위권이라고 봤을 때 어쨌든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아직 구체적인 케이스를 몰라서 근데 어쨌든 2초반은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최소한 원서를 내봅니다. 김마틴 원장님, 뭐, 예, 아까 감사하다는 이야기는 드렸고, 네, 음, 자, 중국까지 했고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달라. 예, 더 쉽게 하고는 싶은데, 여기에 지금 너무 다양한 그 그룹핑의 선생님들이 들어와 계셔서, 최대한 쉽게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기초반끼리만 모이는 그제 강의 라인업이 있거든요. 진로진화 전문가 기초과정. 진짜 기초예요, 거기는. 지난번에 강의에서 1강에서도 나왔지만, 서울대, 연대, 고대가 우리나라의 최상위 세계대학이고, 비수도권 대학으로 1그룹에 속하는 대학이 카이스트와 포항공대가 있다. 이걸 강의에서 이야기하면 제가 욕얻어 먹겠죠. 지난번에 우리 강의 때는 이야기했지만, 근데 입시 기초반에서는 그거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도 봐요. 어느 대학 랜덤으로 섞어서 자, 이 대학 레벨별로 다시 한번 그룹핑 해봐라. 수학으로 따지자면 덧셈, 뺄셈, 구구단부터 배우는 반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쪽 반에 와서 좀 공부하세요. 그 뭐야 제 홍보 강의 홍보할게요. 유료 강의입니다. 자, 초등등 위주 논술 스피치 역사 세계사 어쩌고저쩌고 위주로 수업하고 있어요. 예, 사회 쪽 국어 사회 논술 대의면접 자소서 컨설팅 5년 내에 학원이 바뀔 거라고 많이 해서 여쭤본다. 뭘 여쭤보고 계시죠? 질문은 없는데 어, 이소연 원장님 어, 어, 내가 뭘 하고 있고 향후 5년 내에 학원이 많이 바뀔 거라고 말씀하셔서 점점점 여쭤봅니다. 이 점점점 뭔 내용인지 적어주셔야죠. 블라인드 면접인데 특목고가 유리한가요? 특목고인지 다 알죠. 수업 시간 보면 어, 외국어 되게 많이 배우고 있으면 막 스페인어 있고 그러면은 얘가 특목고죠 뭐. 어, 이 과학 이제 고급 물리학 특목고죠. 자, 성적 나오는 것도 달라요. 어, 보면 압니다. 자, 선택 과목 동아리 활동 등에서 보이더라고요. 아니, 선택 과목 동아리 활동 뭐 그러니까 교과학습 발달 상황 있잖아요. 성적표 그것만 봐도 알아요, 그냥. 어, 제일 블라인드 되면서 제일 메리트가 떨어진 게 광역자 사고죠. 광역자 사고. 동네자 사고. 추첨으로 뽑는. 일반고하고 크게 구분이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런 학교는. 학원 쪽이 내신형만으로는 안 된다고. 네, 맞아요. 네. 내신형만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그 부분이 부분을 잘 살리세요. 어, 지금 하고 계시는 부분. 어, 수행형 학원, 역사, 세계사, 국어, 역사 이거 하고 계시니까
문과 쪽은 다 다룰 수 있잖아요. 문과 계열은. 그래서 그런 트랙들을 만들어서 어, 뭐 상경 계열 트랙, 뭐 어문 계열 트랙 이런 트랙들을 만들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관리해주는. 어, 고교학점제 강의하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궁금해서 먼저 올립니다. 고교학점제 시행하면 독서, 글쓰기 능력 중요 맞죠? 일반 학원 중 일부가 데이터 수집처로 활용된다는 얘기를 건너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데이터 수집처?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질문이. 기하 가산점 주는 학교 이과 학생들 학통보다 기하 추천. 수학 학원에서 기하 안 가르쳐 준다고 학원이 기하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과거에도 많지는 않았어요. 기백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 다음에 기하가 또 수요가 없다 보니까 선생님이 있어도 강의 개설해서 애들이 수강자가 별로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하를 없는 학원들이 있는데요. 이과 아이들 확통 버리라고 확통을 하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확통도 미적은 필수. 확통이나 기하는 선택.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어, 상위권은 기하를 하는 게 좋겠죠? 중하위권은 학통을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셋 다 하면 가장 베스트고요. 네, 이 부분은 나중에 혹시 뭐 다른 이야기 들으시면요, 다시 질문해 주세요. 상희 원장님. 네, 자, 뭐 카더라인데 뭐 카더라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해외고, 이거 지난번에 누가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자, 해외에서 국내로, 리턴이 중학교 보내지 않고,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서 중고등학교 학년 한 학기 낮추거나 조금 늦게, 예, 학년을 한 학기 낮추거나 조금 늦게 가는 거, 괜찮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 뭘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자기 학년으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기 학년으로 들어가던 그 기간이든, 해외 리턴이 애들 제일 안 되는 게 뭡니까? 사회 역사가 제일 안 돼요, 사회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수학 힘들어 하고요. 어, 수학이 그쪽 아이들하고 커리가 다르니까. 그리고 이제, 당연히 국어도 힘들어 하고. 그래서, 최소한 하나라도 힘들지 않게끔 해서 데리고 들어오시는 게 맞아요. 들어와서 뭘 하려고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외국으로 혹시 불가피하게 나가야 되거나 부모님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하는 경우가 있다면요. 수학은 해오라고 하셔야 돼요. 수학은 국내 정규 과정대로 외국에 나가서도 공부를 해서 들어와라. 다시 들어올 거면. 그래야 애가 나중에 여기저기 치이지 않아요. 뭐 막말로 해서 사회나 역사 이런 것은 외우면 되겠지만 수학은 이게 극복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 이 나가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단 들어왔다 하게 되면 현재 준비 상태를 본 상태에서 상담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어느 정도 됐다. 너 바로 들어가. 야, 너는 한 학기 정도 좀 해서 들어가자.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결과를 가지고 바로 이야기하지 말고 애를 판단하고 그거에 따라서 다른 이 조치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미 글쓰기와 독서지도 하는 학원에 콜이 들어온 것 같은 의미?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뭐 고교학점제를 콜을 누가 했다는 얘기죠? 콜을? 뭐 예를 들면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프로그램을 뭐 교재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그 학원의 어떤 요청을 뭐 교재 개발에 참여해 달라거나 아니면 문제 제공을 좀 해달라거나 뭐 이건 있을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에도요. 예전에 제가 아시는 원장님들 중에 수학 내공이 굉장히 높으신 원장님들 계시는데 학원으로 출판사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좀 달라.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사가기도 하고 아니면 저자로 참여해 달라 해가지고 인쇄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계약 맺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막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네요. 교과 비중이 커지는데 특목고가 유리하냐고요? 아니라니까요. 교과와 비교과가 일치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보게 되면 특목고고 이제 최상위권 아이들이 그냥 교과로 간다 하게 되면 일반고고 그래서 어쨌든 교과가 늘어나다 보니까 일반고가 대세이기는 해요.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갈 수 있으면 특목고 가라고 합니다. 다만 가서 경쟁률을 보고요. 자, 중간에 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여기서 계속해서 뭐 이야기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박상현 원장님, 죄송하지만 어, 이 오늘 강의와 관련된 질문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냐면 어디 출판사에서 데이터 좀 달라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뭐 이 혹시 공공교육기관에서 학원에 제공해 달라고 했으면 그건 저한테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뭐 예를 들자면 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나 뭐 이런 데서 교육과정 설계하는데 필요하다고 달라고 했으면 그러는데 학원에서 데이터 수집한다 이건 처음 들어봤어요. 학교 쪽에서요. 어, 수능에서 문이과 통합으로 성적이 종합되어 발표되지만 사실상 선택 과목에 대해서 문이과가 구분되는데 문과 학생들의 성적이 전반적으로 예 낮아집니다. 4강에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자, 학생들의 등급 예상과 더불어서 학생 성향에 따라서 어떤 학교 선택하는지 주는 현명합니다. 현명한지 궁금합니다. 등급 예상해서 아이가 경쟁력이 있을 만한 학교, 어디를 갔을 때 이 아이가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A 학교 가면 5등급 될 것 같은데 여기 가면 그래도 최소한 3등급은 할 것 같아. 그러면 그런 학교를 추천을 해주는 거죠. 학교 알림에 제시된 정보로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 이거 1강에서 설명했잖아요. 어, 그 다음에 자, 예체능 아마 강의 복습 안 하고 바로 그 응답지 내신 것 같아요. 지금은 해결되셨죠? 이 질문하신 원장님. 자, 예체능 분야 중에 교과 성취도 비중이 가장 큰 미술에 대한 입시가 강의에 포함되어 있기를 기대한다. 미술하는 아이들 급 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궁금하다. 저도 궁금하네요. 미술하는 아이들 왜 요즘에 급 수학 공부하죠? 제가 어, 이 저희 아이를 그 포함을 해서 어, 이 제가 직접 관리하는 우리 집 특공대들이 있어요. 조카들 포함해서 어, 의대 2명, 입결을 말씀드리면 의대 2명, 그다음에 홍대 미대 2명, 그다음에 홍콩 과기대 1명, 어, 그리고 현재 어, 한 명은 어, 고등학생.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미대 입시를 한참 팠어요. 어, 그래서 한참 파서 둘 다 어쨌든 자기가 가고 싶은 학과 미디어 들어갔거든요. 미디어 쪽. 먼저 들어간 녀석은 지금 카카오하고 프로젝트 하고 있어요. 어, 요즘 미대가 뭐 하는지 아세요? 방금 디지털 미디어 영상 이쪽 애들 걔들이 컴공 애들하고 경쟁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디자인 파트에서. 근데 어쨌든 이제 잠깐 다른 이야기 했는데
어, 자, 이 미대 입시를 여기서 다루기는 좀 힘들어요. 죄송하지만. 네, 어쨌든 미대 입시 하시는 원장님, 어, 예, 앞으로도 수요는 꾸준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대 입시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미대 입시도 교과가 중요하다. 자, 이렇게 딱 결론 내리고 들어갈게요. 미대 입시도 교과가 중요하다. 자, 제2외국어가 수능에서 이제 별 영향이 없어요. 제2외국 강사. 아까 말했죠. 중국어. 이거하고, 이거 여기에서 아이디어 얻기 바랍니다. 중국어. 자, 2등급은 7명이 나오고, 등수는 누적 111이니까 11등이 맞냐? 아, 이건 수정해서 올려드렸고. 자, 세특, 기타. 선생님과 역량선 이거 2강에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교과 관련 성적 향상 제외한 부분 세특과 기타 사항 2강에서 좀 이야기하고요. 내신 받기 쉬운 학교와 내신은 어렵지만 비교과 수능 대비가 잘 되는 학교 학생 성향에 따라서 선택이요. 어, 학생 성향에 따라서 학생이 그냥 말 수도 없고 오로지 얘는 그냥 공부만 하고 시키는 거 잘하고 내신 따기 쉬운 학교 애가 자기주도적으로 막 뭔가 하면서 또 나름대로 또 약삭 발라서 자기 거 잘 챙기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얄미운 애 어, 비교과도 잘 되는 학교. 학교 기출문제 저작권이 있는데 학교알림이가 2차 가공한 자료도 저작권상의 문제. 그냥 자료는요 모든 자료가 저작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모든 자료가 그렇게 마음 먹으시는 게 편합니다. 폰트 하나 잘못 썼다가 손해배상 청구 받으신 원장님은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자, 요즘에는 좀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좀, 가공을 해야 돼요. 이제 강의는 12시까지 수강할 수 있게 네, 그렇게 해드릴 거고요. 자, 진로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단계별 참고 자료, 대한 내용 정보, 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 있는, 어, 이, 제 강의도 있지만요. 학관노에 또 진로 진학 이 강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코스웍을 좀 짜놓으신 분도 이미 계세요. 그냥 실명을 예약하죠, 뭐 우리끼리니까. 뭐 김박현 소장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쭉 잘 짜놓으셨고, 제가 봐서는 강의료도 적정한 것 같으니까, 그분 강의를 좀 들어보시죠. 진로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단계별 참고 자료 필요하신 분은. 그리고 이제 제 강의는 이제 제가 학관노의 강의를 처음 시작을 할 때, 뭐 이영인 대표님이 어쨌든 뭐 감사하게도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만, 어, 기존에 이제 하고 계셨던 분이 계시는데, 제가 똑같은 걸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존에 하고 싶었던 분들 라인업하고 좀 겹치지 않게끔 좀 강의 구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간 비교과라는 프로그램이 나온 거고요. 또 단하루에 끝내는 뭐 수시 전문가 과정, 정시 전문가 과정 뭐 이런 과정들이 나온 겁니다. 어, 그래서 어떤 제 강의는 그리고 이제 완전 생초보를 위한 입시 왕초보 탈출 과정 막 이런 과정들이 나온 거거든요. 누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가 안 하는 강의 위주로 저는 좀 하고 있어서요. 어, 좀 이미 단계별로 커리큘럼을 짜놓으신 분 강의를 좀 수강을 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진로진학 방에서는요, 외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소개하거나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 안 되고요. 다만 학관노 관련된 것들은 제가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학관노에서 하는 성실사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프로그램들은 학관노 내에서 운영되는 것들 또는 학관노가 직접 관여되어 있는 주관하거나 또는 이 조력하거나
협력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재방송이 있다면 복습 이야기 됐고요. 대전 이하 지방 교과 등급이 대전 지역 이상 학교들 교과 등급 같은 대우를 받나요? 차별 대우 받는 학교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내신 등급 교과에서 Z 점수를 쓴다고 되어 있는 학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연대인데요. 연대 같은 경우에는 어, 지역에 대한 차이라기보다는 학교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평균이나 표준 편차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위권 아이들이 많이 몰려 있는 아이들의 평균 표준 편차와 아까도 말했지만 중하위권 아이들이 넓게 퍼져 있는 학교의 평균 표준 편차의 어떤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약간 어, 어드밴티지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지역에 따른 어떤 이 불이익이라기보다는 해당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수준에 따른 불이익은 일부 상위권 대학에서 있을 수 있다. 교과 전형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종합은 뭐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니까요. 수준에 따라 다르겠죠. 수업 운영 시간 60에서 90분 정확하게 정해주라고요. 120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오세요. 저도 그냥 60분만 하지 했는데 그래도 좀 길면 90분까지 하겠지 했는데요. 어, 제가 좀 대충 하는 거 싫어해서 어, 그냥 2시간씩 잡고 들어오세요. 자, 세트 질문 드렸는데 못 보셨나 봐요. 그 위에서 이것은 됐고요. 청소년 진로 상담 자격사 도전해 볼까요? 꼭 의견 듣고 싶다. 뭐 자격증은 있으면 좋죠. 저도 평생교육사 있어요. 자격증 다른 거 있는데 저는 뭐 국가 자격증이 아니면 사실은 이 청소년 진로 상담사 국가 자격증인가요? 어, 이 국가 자격증이 있으면 도전해 보시고요. 아닌 경우에는 저는 그냥 뭐 있으면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중3이나 이 과학고 준비 과정, 기출 면접, 준비 과정 하나만 팁을 드리면요. 과학고 자소서를 보면 자, 중학교 3년 동안 수학에 기울인 노력과 과학에 기울인 노력을 써라. 그 다음 2번 보통 1번 문제가 이래요. 2번 수학과 관련된 활동 중에서 가장 창의적으로 했던 또는 본인이 수학적으로 가장 성장했던 활동을 하나 내지 두 개 써라. 3번 과학에 관련된 부분 수학과 마찬가지로 하나에서 두 개 써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4번이 보통 인성이고. 근데 3학년 때 갑자기 과학고 가겠다고 하는데 애가 선행은 많이 했어요. 근데 자소서에 쓸 게 없어. 이러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자소서에 쓸 것을 1, 2, 3학년 때 만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학원에서는 선행학습, 심화학습 열심히 하고 수학과 학원에서는 그 다음에 교내에서는 수학과 관련된 심화활동, 과학과 관련된 심화활동을 해서 생활기록부에 들어가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 수학영재반이나 과학영재반이 있으면 하라고 하고요. 시영제나 도영제 또는 대학영재 이런 게 있으면 하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서울 지역 강남 쪽에서는 서울은 중학교 아이들이 영재학급 다니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강남 쪽에서 과고 입시 관련해서 비교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근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지역에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좀 좋아요. 아니면 학교 내 활동이라도 원장님이 좀 도와주면서 약간은 심화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고1 중3 학생들 고교학점제 완전 도입, 부분 도입 이거 내일 강의에서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내일 강의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거 뭐 바뀐 거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읽어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말이 그렇고. 약간 뭐 학점제로 좀 바뀌고 단위수 좀 줄어들고 수업 시수 좀 줄어들고 이런 거.
자원관리 차원에서 예체능도 교과가 중요하겠죠. 예체능이 자원관리라기보다는 예체능도 교과가 중요한 게 교과가 받쳐주면 일단 애들이 상위권 대학을 준비를 해요. 근데 내신이 좋지 않으면 중하위권 대학에서 실기 비중이 아주 높은 100%인 이런 학교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교과 내신 관리가 중요합니다. 미대 입시하는 애들 예체능도 그리고 이제 최대 입시는 주로 정시예요. 수시가 아니고. 그러면 정시에서 그래도 80% 정도는 나와야지 이 최대 입시의 꽃을 우리가 고대 체교과를 최대 입시의 꽃이라고 하는데 87 정도는 나와야지 고대 체교과 트라이 하거든요. 그래도 공부가 중요해요. 융합적 사고가 중요하다. 네, 그렇죠. 전공 계열이 분명하면서 융합적 사고. 네, 이 부분은 이제 교육 과정을 이해하시면 좀 되는데 인성 영역에서 융합적 사고를 봐요. 인성 영역에서. 고1 특성화고 재학 중 내신 3, 4등급 성악과 가고 싶다며 자퇴하고 내년에 일반고 인문계 고등학교로 다시 입학.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성악과 본인이 가고 싶다는데 뭐 요즘에 그거 봐서 그러나 그 TV 뭐죠? 어, 어, 타워 팰리스 막 나오고 거기에 성악하는 애들 나와서 음, 자 성악과는 제가 보내본 적이 없어요. 자 여기 관련돼서 누구 있으시면 올려주시고요. 전체 단톡방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조성민 원장님. 어, 성악과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예종을 악기로 들어간 애들은 제가 지도해 본 적은 있거든요. 근데 성악과는 모르겠어요. 자, 코로나 시대에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체험 활동이 거의 없어. 코로나 시대에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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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요. 어, 한국에너지공과대 뭐긴 뭐예요? 유니스트, 디지스트, 이 스트 계열하고 같은 레벨이죠. 어, 그냥 추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자, 다음으로 또 질문이 네, 진로 입시 컨설턴트 전문가 과정 더 전문적으로 네, 단 하루에 끝내는 수시 전문가 과정 있습니다. 근데 이 뭐 가능하면 꼭 제 강의가 아니더라도 강의를 좀 이렇게 많이 들으시는 게 좋은데요. 제가 전문가 과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어떤 전문가 과정을 들어도 전문가가 될 수는 없다. 6주의 전문가 과정을 들었다. 그럼 6주 만에 전문가가 되나요? 선생님들 수학교육과 나오면 바로 수학 전문가가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원장님들이 쌓아온 내공이 있잖아요. 세월의 시간. 그래서 이 세월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도제식으로 많이 옆에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 의미가 있어요.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아는 수준에서 가르쳐 주고 또 내가 모르는 건 나보다 좀 더 많이 아시는 분들한테 배우고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다 올렸지만 우리 스스로가 서로에게 학생이면서 서로에게 조교가 되어주고 멘토가 되어주는 이런 방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 전체적으로 다 끝나고 나서 이번 4강까지 다 끝나고 마지막 종강하면서 이 방을 깰지 계속 가져갈지 좀 고민을 좀 해볼게요. 어, 아직도 이름 안 바꾸신 분들이 있어서 어, 이름 바꾼 사람들끼리 이사를 갈까 그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뭐 어쨌든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계속 유지하는 걸로 가볼게요. 음, 수시 6개 안에 안 들어가는 학교? 어, 사관학교, 경찰대 말고 더 있냐고요? 더 있죠? 어, 자연계열에서 이제 카이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어, 지스트, 우리가 스트라고 하는 대학들, 그 다음에 좀 위에 말한 에너지공과대학 여기도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산업대학교가 두 개가 있어요. 청운대학교, 호원대학교 이 두 개도 안 들어갑니다. 전문대학 물론 안 들어가고요. 수준 높은 지역 일반고 학생 국영수 1에서 2등급 가정이 너무 힘들다고 전과목 1, 2등급 찍어야 직성이 풀리는데 연대 영상학부 타과목 학습 조언 안 해주기 어렵네요. 예, 기타 과목 조언 제가 하기 힘듭니다. 어, 진로 진학하면 예전에 입시 단톡방에서 우리 단톡방에서 잠깐 서로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죠. 어떤 원장님이었죠? 진로 진학하면 다 아는지 다 아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 원장님이 해주세요. 원장님이 저보다 전문가시잖아요. 물론 저도 학습 코칭 하고 있습니다만 각 과목 80점이나 학교에서 몇 등 정도 되는지 어떻게 예측? UA 계산기 다른 과목도 활용해 보시고요. 방 폭파하지 마시고 방금 이야기했고요. 중학교 때 7, 80점, 고등학교 가서 2, 3등급 힘들 겁니다. 하지만 정말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 고등학교 가서 1등급 찍은 애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힘들겠죠. 어, 중하위권 학생들 진학지도 대부분이 수도권 상위대학이라서요. 중하위권 학생들 수도권 상위대학? 못 가죠. 중상위권 학생들이 상위대학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대학이라고 하는 거죠. 갈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미친 듯이 해서, 성적을 올리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한 3등급이나 4등급대로 내신 관리하고 마무리 지은 다음에, 어, 그 질문이 아니구나. 중하위권 학생들 진학 지도에 대해서 궁금하다. 대부분이 수도권 상위대학이라서요. 어디 가도 설명회 하면 꼭 수도권 상위대학만 하잖아요. 근데 중하위권 아이들을 대학을 보내고 싶다는 거잖아요. 4강에 나옵니다. 4강에. 어, 기대하셔도 좋아요. 중하위권 아이들 대학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수업 시간 좀 앞당기면 30분 앞당겼습니다. 소장님 강의 안 빠지고 참석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거 남기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제 강의를 안 빠지고 계속 오시는 분들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사실은. 왜냐면, 어, 제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료 과정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월간 비교과나 뭐 입시왕초보 이런 것들은 20만 원, 그다음에 수시 전문가 이런 건 30만 원, 뭐 또 아니면 40만 원. 그래서 보통 20에서 40만 원대로 강의 라인업이 짜져 있는데 어, 매번 안 빠지고 제 강의를 다 오시면 비용도 부담이 되실 것 같고 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거리도 또 부담이 되실 것 같고 해서 지금 온라인 강의 오픈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냥 현장 강의를 그대로 온라인으로 녹화해서 실시간으로 통출하는 이런 강의를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연간 강의를 좀 신청하시면 좀 할인 혜택을 좀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야구 보면 시즌권 하잖아요, 시즌권. 그래서 뭐 시즌권의 형태로 좀 하셔서 비용 부담 없진 않겠죠. 근데 비용의 부담을 좀 줄이면서 모든 강의를 좀 듣고 싶은 만큼 좀 다 마음껏 들으실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도 좀 상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영인 대표님하고 상의해서 내년 강의를 짤 때는 좀 그런 부분도 좀 오픈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학습 상담 시 갖춰야 될 자료, 개인별 파일 정리 매뉴얼. 어, 제가 매뉴얼은 따로 없어요. 근데 일단 내가 하다 보면은 매뉴얼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것은 어, 나중에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공유를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10시 반이 딱 좋았는데 10시로 당겨져서 아쉽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아, 제가 지금 질문을 읽고 있는 거예요. 네. 4, 6등급 아이들 상담할 때 고려해야 될 것, 포기하지 말아라는 자세를 길러주는 거예요. 대학은 있다. 네가 최선을 다해라. 끝까지 다하면 대학은 선생님이 보내줄게. 포기하지 말아라. 5, 6등급 아이들 사례에 수학 심화학습 그 지역에서 내가 지나가려는 학교의 경쟁력을 갖출 만큼이야. 수학 심화학습 어느 정도까지 할까요? 내가 지나가려는 고등학교에서 경쟁력을 갖출 만큼 이게 정답이에요. 어디까지 해라가 아니고. 화학고 가겠다. 고등학교 전과정 다 끝내고 어 우리나라에 있는 문제집은 다 풀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심화 문제까지? 우리 동네 일반고를 가겠다. 학력 수준이 낮아서 다른 애들이 좀 가기 싫어한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만 한 3번, 4번 반복하고 가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를 가는 게 좋아요. 이것은요,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어느 고등학교에 가야 우리 아이가 경쟁력이 있을까요? 이게 올바른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들한테 질문하는 법부터 다시 질문하라고 저는 가르쳐요. 학부모님들도. 엄마 질문이 틀렸다고. 어디 학교가 좋아요? 꼭 이렇게 물어보는 엄마들이 있거든요. 아, 어머니 질문이 틀렸습니다. 훈장질합니다. 훈장질. 꼰대질. 어, 좀 꼰대 같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자, 잘하는 친구들 특목고 진학 유리한가요? 일단 특목고는 무조건 특목고 가겠다고 생각하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잘하는 애들은 준비시키고요. 3학년 때 그냥 결정을 하세요. 일반고로 갈지 특목고로 갈지. 그래서 최종 진학 여부는 나중에 결정을 하고 특목고 아이들 준비하는 것처럼 같이 준비해야 돼요. 왜 그래요? 일반고 상위권 애들 누가 옵니까? 다 특목고 떨어진 애들이 와요. 과학고 보통 아무리 안 돼도 경쟁률이 3대1, 4대1인데 떨어진 애들 어디 가겠어요? 일반고 오지. 뭐 걔네들이 공부해 놓은 게 어디 갑니까? 일반고 와가지고 처음부터 걔네들이 상위권 다 쓸어버리죠. 그래서 나는 일반고를 갈 거야 라고 하고 준비하는 건 없어요. 상위권 애들은 다 특목 커리에 맞춰서 준비시켜주는 게 맞아요. 강릉 지역 일반고 왜 상위권 대학에 진학을 못 시킨 것인가? 학교 프로그램 때문에 그래요. 지역 전체의 학교의 프로그램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보통 공립고등학교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학원 하나가 잘 들어가면 그 지역이 살기도 하더라고요. 원장님 학원이 그 지역을 살리는 학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진로 탐색 위한 아이디어 공유. 3강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진로 학습 심리 상담. 뭐 저한테 배우실 수도 있고요. 진로 학습 심리 이 부분 학관노 안에서는 누가 있을까? 투모라이즈 임정빈 대표님 강의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TLP 김성태 대표님 강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기타 질문이나 의견 사항에 대해서 나왔던 내용을 모두 다 답변을 해드렸어요. 자, 오늘 네, 2시간. 네, 또 오늘도 2시간. 네, 앞에서 어, 이 강의장 오픈하는데 좀 오류가 생겨서 죄송하고요. 음, 뭐 강의 평점을 매기는 건 아닙니다만 마음속으로 강의 평점은 꼭 A를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준비 미흡 뭐 F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어, 어쨌든 또 헤어지려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만 어, 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어, 이 단톡방에 제가 안 나타나면 일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통 제가 뭐 악관노에 제 프로필이 나와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가는 지역이 천안, 인천, 목동, 어, 그다음에 하남 이렇게 돼서요. 관리하는 학원이. 그래서 이 출퇴근 거리가 보통 1시간 반 정도 편도로 편도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어, 그래서 운전하고 있을 때는 뭘 못 하고요. 그리고 어, 이 또 도착해서는 또 아이들하고 또 묻혀 있다 보니까 음, 빨리빨리 응답 못 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원장님들께서 스스로가 많이 해결해 나가시는 부분들 보고 저도 또 많이 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많이 나누면서 이 단톡방이 따뜻한 단톡방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름도 제가 사랑방이라고 붙였습니다. 왠지 좀 온기가 좀 느껴지잖아요. 어, 그래서 어쨌든 오늘까지 해서 이제 정식으로 1강 강의가 끝났네요. 정식으로. 어, 마지막 차시까지 음, 좀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제 강의가 마음에 안 드신다거나 단톡방에 너무 시끄럽다거나 언제라도 편하게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냥 뭐 미안한 마음 전혀 가지실 필요 없고요. 그냥 언제라도 편하게 눈치 보지 말고 나가시면 되고요. 어, 이 강의 신청을 안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원장님들이 아시는 분들한테 이 단톡방 초대 URL 보내주신 것 같던데, 어, 모르겠어요. 이영 대표님한테 제가 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아예 지금이라도 친하신 분들이 있으면 다 초대하도록 URL 공개할까? 아니면 학관노 공식 채널 통해서 신청하고 들어오신 분들만 하고 앞으로 이 방에 더 이상 입장 불가능하게 할까? 오늘 이후로 들어오신 분들은 다 다시 퇴장시킬까? 어쨌든 좀 약간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끝나고 오후에 이영희 대표님하고 그 부분 한번 상의해 볼게요. 자, 온라인 강의 네, 올해는 올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내년에는 무조건 이 제가 하는 강의 현장 강의로 중계 방송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12시 30분 1분 남았네요. 12시 30분에 다음 약속이 있어요. 어, 매력, 무슨 매력? 매력 없어요. 어, 자, 다음 약속이 있어서 인사 빠르게 1분 안에 마무리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자, 인사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네, 규칙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끼리만, 좋은 강의 우리끼리만 듣자. 네, 토니정 원장님. 네, 맞아요. 신청하신 분들끼리 듣는 게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어떤 분이 지금이라도 초대해도 되냐, 그래서 제가 댓글 안 달았거든요. 네, 이번 강의는요, 우리끼리 하는 게 맞아요. 우리끼리 하는 걸로 합시다. 자, 근데 뭐 중간에 들어온 분들을 내보낼 수가 없어요. 저도 이름 안 바꾸신 분들 내보내고 싶은데, 내보내기가 그렇더라고요. 혹시 이 안에도 이름 안 바꾸신 분들이 있으면 이름 바꾸세요. 기분 나쁘잖아요. 이렇게 서로 별것도 아닌데, 내보내버리면. 그래서 그냥 일단 놔두려고요.
아마 단톡방 글을 아예 안 보시고 강의 신청만 그냥 하신 분 같아요. 아마도. 자, 아직도 90분 넘게 남아 계세요. 빨리 나가세요. 그래야 저도 일 보러 갑니다. 자, 안녕. 자, 강의를 아예 문을 닫을게요. 무료 강의라 그냥 들어봤는데 전문적이라서 유료 강의가 비전문적이에요. 유료 강의. 어, 야, 이게 무료 강의인데 유료 강의는 얼마나 더 전문적일까? 이렇게